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식의TV 방식입니다. 자, 지금 이재명이에 대한 재판들이 줄줄이 뒤로 미뤄지고 있는데 참 이거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 재판중지법을 12일 날 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잠정 보류가 된 겁니다.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법원의 판례기들이 정권에 그냥 엎드려 기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악법을 누가 보더라도 미친 짓거리를 해가지고 욕을 먹느니 살짝 보류를 하고 저것들이 언제 또 반격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그리고 나중에 하겠다. 이런 심포 같아요. 일단 이재명 위증교사 대장동 대북송금 굵직굵직한 요 사건, 요 재판에 대해서 올스톱 될 듯이라고 동아일보라는 매체에서 기사를 냈는데 일단은 뭐 이게 가장 여기서 큰 게 공직선거법은 이미 좀 미뤄져 있고 위증교사 대장동 특히 이 대북송금 같은 경우는 이거 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났고 또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이 됐지만 지금 고등법원에서 밀어놨죠. 헌법 84조를 예를 들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에서 재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대법관들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 그건 뭐 개인 재판이고 개인 범죄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거 때문에도 지금 말이 많습니다. 지금 헌법 84조 대통령을 보호하는 특별법이 아니고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민과 국가를 위한 그런 법이죠. 더군다나 지금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된 그 공선법 이재명에 대한 재판 이건 헌법 84조와 관계없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제27조를 보시면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 법규에 의해서 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은 중단 없이 진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 당사자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예외 대상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동훈이하고 민주당의 박주민의 헌법을 두고 지금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재명과 이 민주당 애들이 헌법을 갖다가 꽈배기처럼 비틀어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이 소추를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이 소추라는 것은 이재명이 당선된 이후, 그러니까 6월 4일부터 직무를 만약에 수행하게 된다. 이게 그렇게 된다면 그 이후부터 새로운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못하고 당연히 기소를 못하니까 재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외환죄, 내란죄 말고는 새로운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를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재명이는 이미 수사를 통해서 기소가 됐고 재판이 됐고 확정 판결이 난 것도 있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뒤틀어 버린다? 이거는 헌법 법치를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공소법 같은 경우는 개인 범죄이기 때문에 뒤로 미뤄져서도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차치하더라도 지금 위증교사 대장동 대북송금은 공범들이 있어요. 위증교사 이거 보십시오. 지금 보시면은 얘네들이 지금 뭐 쭉 얘기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 추정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에 중단된다. 그래서 위증교사 대장동을 공소법과 마찬가지로 임기 종료 후에 재판을 하겠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공소법은 개인 범죄지만 지금 이 위증교사나 대장동은 공범들이 있잖아요. 공범들이 지금 잡혀가 있고 형을 살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 얘네들이 말하는 건 이재명은 대통령이니까 빼고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만 재판을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범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공범으로 처벌을 받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뭐야? 다 나와! 공범은 뭐야? 똑같이 2명 이상의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걸 공범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고 대북송금은 특히 유죄 판결이 나 있단 말이야. 공범인 평화부지사 이화영이 7년 8개월 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단 말이야. 그걸 부정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국가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거죠. 끄집어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도
헌법 재판관을 갖다가 전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 지명을 해놓은 사람들을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한들 무슨 권리로 전 정권이 지명한 헌법 재판관을 갖다가 아직까지 이런저런 유무 밝혀진 것도 없는데 지가 직권으로 처리를 시킵니까? 이 자체가 위헌이고 탄핵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건 독재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위증교사 대장동 관련해서 공범들은 재판을 하고 이화영이라든지 김성태라든지 재판을 하고 같은 공범인 이재명은 대통령이니까 빼주자? 이거 엄청난 파장이 지금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불소추 판단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새로운 그 기소를 못한다. 내란 외환죄만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재명은 이미 대북 송금으로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고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외환죄가 적용이 돼서 지금 현재 고발이 들어가고 있는데 외환죄는 새로운 기소를 할 수가 있죠.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대장동과 위증교사에 대한 공범들은 처벌을 하고 이재명은 대통령이니까 빼야 된다라는 개소리라는 이 판사들 다 때려 죽여야 되고 가장 큰 게 이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미국 지금 하원에 재무부에 이미 고발 접수가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미 하원을 휘짓고 다니는 제임스 신 이걸 어떻게 막을 건데? 그러니까 워싱턴 타임즈에서 지금 대박 기사가 터진 겁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이라는 놈과 민주당이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 이야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권을 잡았다는 얘기. 우리는 이제 찬탈했다 그러죠. 박선원이의 메모 조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고 문영배 헌법재판소장이 판결문에 보시더라도 누구를 검거해서 감금시켜라. 근데 팩트는 이재명의 졸개인 박선원이가 홍장원의 국정원 차장의 메모를 갖다가 조작한 걸 그대로 판결문으로 인용을 했다. 그럼 조작 탄핵을 한 거죠. 그로 인해서 정부를 박살을 내고 조작 탄핵을 시켜서 내란 선동으로. 왜 내가 내란 선동이냐면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범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재판 중이잖아요. 그런데 6월 3일 이전에 이재명과 민주당 놈들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확정 내란범으로 지어버리고 아직까지 재판 중인데 되려 지는 확정을 받았는데도 그걸 부정하고 자빠진 놈이 재판 중인 거를 마치 내란 확정범인 양 내란 우두머리 그리고 국민의힘당 의원들을 공범 저 같은 유튜버나 스피커들은 내란 선동죄로 지랄 발광을 하고 급기야 어저께는 JTBC에서 빵식이 TV를 보도하고 영상을 막 내보내면서 극우 음모론자까지 얘기를 하고 자빠졌어요. 문제 제기도 못하냐? 그래서 여기 워싱턴 타임즈의 내용을 보시면 한국의 이 새 대통령,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라는 놈이 사법부를 지금 박살을 내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못 가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북 송금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공범으로 떡하니 판결문에 적시가 돼 있고 이재명이는 이미 대북 송금 보냈다라는 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대북 송금 경기도지사 때 지가 북한하고 교류했던 것들이 그대로 나와요. 돈을 퍼줘야 된다. 쌍방울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협조를 받아서 줘야 된다. 상당히 큰 걸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쌍방울이 협조해 준 게 아니냐 실토한 그런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길게 보고 또 투자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작은 부분에서 서로 신뢰 쌓고 조금이라도 주고받고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는 저희한테 경기도에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경기도에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보안사항입니다. 뭐 결국은 알려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고 그럼 저희는 최대한 해서 지금 보안사항 그걸 꼭 하시고 하고 해야 돼. 그쪽에서 그만 손을 내밀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정말 세컨더리 보이콧을 쳐맞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문재인조차도 북한에 돈을 보낼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꼭 해줘야 된다. 보내줘야 된다. 보안사항이다? 경기도에만 요청을 했다? 여기가 있다고 예를 들면서 경기도가 돌파구를 주말 기회를 요구 수준이 너무 높아서 딴 데 협력을 좀 받았어. 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잘 얘기를 하여튼 꼭 해야 됩니다. 예,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때까지 조금씩은 신뢰를 만들어 온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귀위원회 그러니까 이화영 평화부지사
본 사업의 제안과 협의가 상호 신뢰와 함께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지사를 대표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의 초청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이며 우리 민족의 평화 번영을 위한 귀위원회의 헌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부지사 이화영, 경기도지사 이재명이죠? 딱 지인이 떡하니 찍혀 있어요. 이거 무슨 이화영이가 도장 훔쳐갖고 찍었냐? 여러분 이건 빼박이죠. 예. 제가 뭐 그저께부터 방송을 해드렸다시피 딱 들어맞아요. 그렇죠? 딱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것들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증인을 어마어마하게 확보해서 재판을 갖다 수년 동안 해가지고 6월 5일 날 확정 판결이 난 겁니다. 공범으로. 오경민하는 우리법연구회 좌파 이 대법관도 판기를 못 들잖아요. 그대로 인정이 된 겁니다. 공범이라는 개념이 왜 있습니까? 근데 공범 중에 한 놈은 7년 8개월 확정받고 구속돼 있고 한 놈은 대통령이라고 해갖고 이미 대통령 이전에 이직거리를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외환죄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지금 하원 이 제임스 신이라는 미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우파로 알려져 있고 트럼프 라인 쪽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원을 이렇게 후젓고 다니는 거. 누가 여기 어떻게 가갖고 보좌관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하원 의원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북 송금에 대해서 고발장을. 그래서 지금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제 이 하원을 통해서 이재명에 대한 이 대북 불법 송금에 대해서 청문회를 열려고 지금 준비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법으로 아무리 막는다 하더라도 때려잡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미 국제법으로 토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때리든지 대한민국 뭐 금융제재라든지 대한민국 무역국가인데 이 미국에 배가 못 들어간다든지 미국을 떠나서 전 세계 국가에 무역을 할 수 없는 카고 이 비행기로 무역을 한다든지 배로 못 하는 거야. 세컨더리 보이콧 때려맞은 국가에 누가 협조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있는데 국민의힘이 뭐 그나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진작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이 지금 당권 갖다가 지랄병 하는 것보다 이재명이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 맞았고 대한민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쳐맞느니 나라가 지금 베네수엘라가 되느니 북한 짝이 나느니 지금 이 지경에 있는데 당권 싸움하고 있는 새끼들 뭐하고 자빠졌냐 그랬잖아요. 근데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은 기어 나갔어요. 그렇죠. 법원 앞에 들어 누워야죠. 한 번 갖다 됩니까? 들어 누워. 단식 투쟁을 해야 된다는 거야. 당대표라는 새끼 이거 누구야 이거. 김용태라는 놈 지랄병 하지 말고 젊은 새끼가 패기가 없어? 대가파리를 밀어갖고 대법원에 들어 누워 이 새끼야. 근데 여기에도 두리뭉실하게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 없는데 법의 심판이 이재명 한 사람을 피해가는 나라가 됐다.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면서 범국민 농성, 서명 운동 등을 계속해서 진행하겠다. 이게 뭐 서정욱 변호사가 이제 뭐 2천만 서명을 받겠다. 당연히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앞으로 헌법소원이라든지 이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위헌 법률 심판을 통해 가지고 이 역적 이재명이에 대한 폐악질을 만인에게 고하고 법원과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를 갖다가 붕괴시키는 이런 짓거리를 못하게끔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된다. 자, 근데 이런 김용태 이러면서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이 대한민국 우파 국민들 보시면 1인 피켓 시위를 지금도 연이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누가 못해? 하루 나가갖고 하는 거 대갈발이 깎아갖고 젊은 놈이 뭐 하는 놈이야 이거? 머리통 깎고 단식 투쟁을 하란 말이야 이 새끼야.